오늘은 탄핵 정국 때 벌어졌던 이 특검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당시 탄핵 검사들을 보시면요, 증거도 없으면서 있다고 바닥바닥 우기고 전 국민을 속이고 언론사를 속이고 어떻게 하든지 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죄를 설정을 해갖고 목표 설정을 해놓고 관련자들을 불러다 놓고 박근혜가 시켰다라고 해! 그러면 다 끝난다. 아니면 구속, 즉 위증 교사를 서슴지 않게 하진 않나. 더 나아가서는 삼족을 멸하겠다. 가족들과 네 지인들도 탈탈 털어서 사회에 기어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 21세기를 살면서 마치 조선시대 백성으로 사는 듯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께 상세히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인권에는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 요거를 목적으로 2001년 11월 26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는 독립된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2017년 1월 20일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교도소에 유치해서 알몸으로 신체 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는데, 이렇게 국가인권위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이 땡땡 등의 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교도소에,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벌써 교도소에 수감이 돼서 죄수복으로 갈아입히고 항문 검색 등 신체 검사를 받게 한 뒤 각자 방을 배정받아서 수감이 되었었는데, 구속영장이 이후에 기각이 돼가지고 석방이 되면서 국가인권위에 그 부당성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이런 진정서를 받아들여가지고 해당 지역의 지청장과, 이거 검찰이죠, 지원은 이제 법원이고, 지청장과 지원에게 관행을 개선해라 라고 권고를 하게 되고, 국가인권위의 이런 권고는 언론에도 실제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이 있고 나서 한 달 뒤인 2017년 2월 22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박영수 특검은 영장 발부를 기다리던 우병우를 서울구치소에 유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무소불위와 다름없는 이 특검의 이런 조치로 우병우는 서울구치소에 입국한 사복 있죠, 사복을 벗고 죄수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뒤,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아직 구속영장도 떨어지지 않고 죄가 어쨌든 판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거는 우병우를 사복을 벗겨놓고 죄수복으로 갈아입은 과정에서, 그러니까 항문 검색 등 신체 검사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아무튼 이후에 우병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항문 검사 다 받고 인권유린 당한 다음에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또 다른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뭐 당연히 이 사람도 항문 검색을 했겠지. 그래서 이재용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서울구치소에 유치돼서 인권유린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이 2017년 4월 11일 우병우에 대해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검찰이 좀 나아, 특검보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던 우병우를 서울중앙지검 내 구류시설에 유치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병우는 입고 간 옷을 벗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풀려났다라는 겁니다. 슬픈 스토리죠. 자, 당연히 검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거고요, 박영수 특검이 인권유린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7년 새해가 막 시작되던 1월 2일 특검은 이화여대 교수 류철균을 구속을 했는데, 구속 사유는 이래요.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라는 그런 혐의입니다. 특검이 류철균에게 적용한 혐의는 이거 말고도 한 7가지가 있는데, 특검이 신년 벽두의 2대 교수 가운데 제일 먼저 이 류철균이라는 이 교수를 구속한 것은
베스트셀러 소설 영원한 제국의 저자로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로 추정이 됩니다. 유철규는 석방 이후에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특검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정유라는 전혀 모른다 나는. 문제가 된 강의는 정유라뿐만이 아니라 학생 2,956명, 한 3,000명이 들었고 시범 강의여서 큰 잘못이 없으면 거의 다 학점을 줘서 통과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3,000명 중에 하나가 정유라였던 거다. 다른 건 괜찮은데 내가 조교를 협박했다거나 그래서 검찰에서 조교와 대지 신문했다라는 것, 내가 정유라를 대리해서 수강까지 신청했다라는 건 검찰 조사에도 없는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사건 당시엔 모두가 흥분해서 불명확한 기사를 쓸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도 이 나무위키 있죠. 네이버에 치면 나무위키.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에 그런 거짓들이 사실인 양 적혀있고 고통스럽다. 판결문과 검찰 조서를 수차례 보내 내용을 좀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들어주지도 않더라. 그래서 나무위키 사용자 3명을 고소했다. 여러분, 나무위키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무슨 인물 검색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좌익 성향의 인간들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는 요만큼도 이로운 내용이 없어요. 죄다 다 그냥 예를 들면 김구 찬양한다든지 등등등. 예를 들면 예전에 보면 스포츠,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야구 있잖아요.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인가 거기서 현직 프로야구 선수, 그러니까 나이 고졸 출신 프로야구 선수 있잖아요. 뭐 20살, 21살짜리 이런 어린 그 프로야구 선수를 나무위키 보면은 친일 프레임으로 엮어갖고 별의별 아주 그냥 막 얘기를 다 써놔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냥 인권을 갖다가 묵살을 시키는 게 지금 나무위키, 저거 좌파 좌익들이 운영하는 그런 나무위키인데 저거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 저거 그대로 고지고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저 좌익들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보수에 전혀 이로움이 안 되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공평하지도 않아요. 나무위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특검에 검사들이 하는 짓을 보시더라도 저런 식으로 위중교사를 밥 먹듯이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이 문영표에 이 박근혜가 시켰다라고 하면 끝날 것을 왜 그렇게 고집 피우느냐, 이거 누가 한 줄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영표 장관은 아니 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거짓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의 소신대로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 이 야밤에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탄핵 검사들의 말에 호응을 하는 인간들은 감형을 받는, 대표적으로 안종범 같은 그런 애들 형을 감형받고, 고영태나 뭐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이런 인간들은 막말로 진짜 다 감형받고 막 집행유예로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조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 협조하면 감형을 받는 그런 짓거리 했던 게 특검이에요. 아무튼 최소원의 변호인이었던 이경재 변호사는 2017년 12월 7일 요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검 수사와 공소 과정에 있었던 위법, 부당성을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길어서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당연히 검찰과 유착이 되었던 이 법원의 판사는 기각을 해버리죠. 이경재 변호사의 그런 말에 부당성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판사는 기각을 해버립니다. 기각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말 황당해요. 특검 제도 창설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특검 후보자를 누가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야, 다 좋은데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특검이 어떠했습니까? 증거를 제시했습니까? 박용수 특검 증거가 차고 넘친다.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 조작된 증거를 발표해서 지금 정정 보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언론사가. 아니면 특검이나 검찰의 논리가 합리적이었습니까? 증거를 조작하고 날조하고 대국민과 언론사를 속이고 거짓 수사 발표를 밥 먹듯이 했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도 누가 했어요? 여기 합리적이에요? 판사놈들 니 잘 들어봐. 민주노총의 투기자본 감시센터라는 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초로 고발하면서 동시에 성명서에 떡하니 최동욱과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라고 딱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고 그 성명서도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공정한 건지 내가 그 판사들에게 묻고 싶고, 이게 국회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노총이 대한민국 국회예요? 아주 놀고 자빠졌고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국회의 자율성과 재량을 내세우면서 국회의 탄핵 소추 과정이 적법하다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들은 한몸이잖아요. 한몸이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협치를 한 것으로 모조리 드러났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하에서 그렇게 구성된 국가기관들이 그 본질적인 임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을 낳은 어머니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를 외면하면서 우리의 법치 수준을 땅바닥으로 그냥 내동댕친, 이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런 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는 우리 사회의 난맥상과 헌법 가치적 이념지표의 상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초헌법적인 이 특검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것은요, 이런 현실에서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다 같은 독인 개개인 인간들이니까. 당시 특검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그래서 당초 기대해서는 안 될 신기루 같은 희망이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